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 사이에 오간 인사청탁용 문자 메시지가 큰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발단은 이틀 전 밤에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문진석 의원이 남구가 우리 중앙대 후배고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하는데 자격이 되는 것 같다. 한 사람을 청탁을 합니다. 아우가 좀 추천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인 김남국 비서관을 아우라 부르면서 아우가 추천을 좀 해줘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비서관은 이렇게 답변을 하죠. 네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라고 답을 하자 잘 살펴줘 라면서 눈웃음 이모티콘까지 보냅니다. 김남국 비서관 그리고 문진석 의원 두 사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들입니다. 정성호, 김영진, 그다음에 김병욱, 임종성, 문진석, 김남국, 이규민 이 7명에 속해 있는 7인의 멤버 중에 두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중앙대 선후배 사이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중앙대 출신이죠. 자, 청탁이 오간 자리는 또 어떤 자리일지 그 자리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리인지. 굉장히 연봉도 높고 또 민간단체 회장 자리인데 대표 자리인데 KAMA 회장 어떤 자리이길래 주로 산업부 고위 관료 출신들이 주로 맡아왔고 그 이전에는 그 자동차 회사의 임원급들, CEO급들이 이 자리에 왔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연봉만 막 3억 원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고액 연봉을 받는 자리이고 과거 자동차 회사의 CEO급들이 왔던 자리, 최근에는 산업부 고위 관료 출신들이 주로 맡아왔던 자리인데 민간단체의 저런 대표 자리까지 대통령실과 그리고 정부 여당,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주무를 수 있는 자리인가라는 논란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인사청탁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훈식이 형은 강훈식 비서실장으로 보이고 현지 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의 문자는 단순 해프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인사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민 앞에 자수서를 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나 청문회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문진석 간사님은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어제 최고전원 현지 누나한테 인사청탁하다 들켜서 지금 현지 누나한테 조인트 가이로라도 가신 겁니까 지금? 어디 가신 겁니까? 책임 있으신 분이 여기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악법들 통과시켜놓고 말 조심하시라니요. 잘하신 겁니까? 어디다 손가락질하세요 지금? 뭘 보고 얘기를 하십시오. 자, 민간 단체 대표를 대통령실 비서관과 집권 여당의 의원이 둘이 청탁을 했다,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 또한 논란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등장했던 훈시경과 현지 누나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의 경우에는 현재 직무가 대통령의 일정과 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사를 김현지 비서실장으로 추정되는 현지 누나에게 알려주겠다, 얘기를 하겠다라는 답변.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그리고 또 여러 정치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소통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바뀌었고 총무비서관에서 이제 바뀌었었죠.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라는 저 워딩 많은 논란과 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관재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네. 그러니까 내란 종식을 빨리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로 국민의힘 정치인들 이렇게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내란이 한창인데 본인들은 그 내란 중에 자기 자리 찾기에만 바쁜 거 아닌가? 이거 완전히 그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현장에서 중계한 셈이에요. 네. 문진석 원내 수석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른바 7인회 멤버고요. 네. 지난번에 김현지 총무비서관 시절에 국정감사에 나와야 하는데 국정감사에 나오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갖고 논란을 더 키웠던 분입니다. 그리고 실세 중에 실세로 꼽히는 분인데 본인들의 개인적인 인맥,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선후배 사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해당 지역, 해당 인사를 추천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그 내란을 종식하겠다라고 하고 네. 새로운 완전히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재명 정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원은 성추행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이 돼갖고 중계되다시피 하고 어떤 의원들은 실세 의원들은 이렇게 인사청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걸 보면서 과연 뭐 본인들이 얘기했는 지난해 12월에 그 추위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했었던 그런 그 순수한 의도가 지금 정부에 남아 있는 건지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 논설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어떤 큰 흐름은 아마 이제 12월 3일 저 문자가 공개된 전과 후로 크게 나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저게 상당히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함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지난 모든 정권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정권은 기본적으로 막 시스템으로 움직이던 것 같지만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가까운 인사 한 5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정권입니다. 근데 네. 실제 그 김현지 비서관 문제는 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저 사람이 뭐 실세다,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말들이 많았거든요. 말들이 많았는데 대통령실은 무슨 소리냐. 인사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적법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문제인데 이 공식 인사 라인이 아닌 부속 실장이 인사 추천에 관여를 해서 인사에 관여한다는 게 사실상 이번에 드러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대통령과 정부가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대략 한 1,000가지 정도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자리도 아닌 민간 단체의 회장을 뽑는데 정권이 관여한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권력에 관여할 수 있는 인사 자리는 10,000개도 넘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김현지 부속 실장의 실세가 확인됐다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저분들의 어떤 자신들의 권한을 넘는 직권 남용의 가능성이 충분히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한 파장을 갖고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6월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이런 내용도 실려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의 고백을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던데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픽 준비해 주시죠. 네, 거기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현지를 통하지 않으면 수석이라 하더라도 행정관 한 명을 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만사현통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컸고 국감 때도 운영에 불러야 한다 했을 때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 실장으로 자리를 바꾸면서 국감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의 문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결국 김현지 실세설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조심 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아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네. 행정관 한 사람도 김현지 비서관을 통하지 않으면 소용할 수 없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총무비서관의 자리라는 게 대통령실 인사를 관할하는 자리입니다. 그건 누가 초청되더라도 그 비서관실 검증을 통해서 임용되는 거기 때문에 저건 조금 좀 어폐가 있는 말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문진석 의원이나 김남국 비서관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했었지만 그 한국 그 자동차 산업협회라는 게 민간 단체입니다. 여기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했어도 안 되고 관여할 수도 없는 자리인데 이 문지식 의원이 거진 청탁용 문자를 보냈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에 김남국 비서관이 강훈식 뭐 형 또 뭐 현지 누나 이러면서 그 특히 김현지 부속실장은 지금 인사 라인에서 벗어나 있는 비켜나 네.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벗어나 통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남국 비서관과 문인석 의원의 대화 내용을 보면 결국 거기에 얘기하겠다. 그래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국감 때 우리 김현지 비서관 그 국감 출석 여부를 갖고 논란이 네. 있었고 그 출석을 요구했던 거는 김현지 비서관 인사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조금 이렇게 논란이 잦아들었는데 요번에 이 문자를 통해서 네. 새롭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이 두 분이 그냥 대통령실한테 그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김현지 부실장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전체에 엄청난 부담을 줬기 때문에 저는 이 우리 문지석 수석은 재선 의원이시고 네. 김남국 비서관도 국회의원을 지닌 정치인이단 말이죠. 그래서 조만간 네. 해명 내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오다가 라디오 뉴스를 들으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네. 그 문진석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경고를 했대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중으로 입장 네. 표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을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도드라지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입장 어떤 게 남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주진우 의원 목소리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문진석, 김남국의 청탁 대화는 인사농단의 범죄 현장이다. 김현지 실장이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까지 주물럭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인사농단이다. 라는 지적이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비판의 목소리에 가세했습니다. 국회 예산안 처리하는 와중에 인사청탁이라뇨. 현지 누나는 누굽니까? 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강훈식 실장은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권 성향의 유튜브에 나가서 김현지 실장을 추켜 세우다가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또 김현지 실장 문제가 중요한 문제냐라면서 또 논란을 회피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시죠. 김현지는 굉장히 성실하고 직원이 거침없이 합니다. 그래요? 직원을 거침없이 합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본인한테 가장 직원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아마 인식할 정도로. 김현지 비서관은 할 말을 다 하는구나. 김용 당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희읒지읒을 만나서 상의해라. 김희읒지읒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뭐 의원님 말씀하신 의도로 알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김현지밖에 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거는 중요합니까? 사법 방해인 거죠. 아니 그래도 답변할 기회는 아니, 주셔야 되는 그 거 아닙니까? 김영재 제가 피의자입니까? 증인이면 증인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국정감사와 관계없는 질문으로 국정감사의 전선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답변까지 압박하십니까? 실장님, 방해하십니까? 자 비서실장 자중해 주시고요. 자,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 보시죠.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게 대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 무슨 말인지 육하 원칙에 맞지 않는 대통령실의 입장이어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지적도 저 뒤따르고 있는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걸 엄중 경고만 해서 될 일이냐라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좀 고약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김남국 비서관이 강훈식 실장한테 추천을 한다 이런 건 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널리 인재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뭐 추천이 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현지 누나가 나오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국민정서법으로 이게 좀 넘어가는 거거든요. 뭐 김현지 비서관도 공직에 있기 때문에 네. 뭐 인사 추천을 하거나 적당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현지 누나 이렇게 나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사적 네트워크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 문진석 네.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이 큰 실수. 특히나 문진석 의원이 이제 그 메모를 사진을 찍힌 거니까 굉장히 대통령실에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라벨 붙이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딱지 네. 붙이기라는 게 한번 이렇게 딱지가 붙으면 사람들이 그것의 실체와 관계없이 이미지상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고약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좀 털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좀 아프더라도 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국민께 좀 바른 모습으로 가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조치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다시 한번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대통령실의 입장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 이 내부 직원은 김남국 비서관을 말한다고 합니다. 에 대해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 정선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 말을 누가 고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참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흔적이 보이네요. 일단 부정확한 정보다. 뭐가 부정확한 정보인지는 솔직히 저도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부적절한 방법. 사실 뭐 국회의원이 그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추천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텔레그램을 했으니까 부적절하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부적절한 방법이라는 건 그냥 걸리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다 보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걸리는 방식으로 했다라는 게 이제 아마 저기서 부적절한 조치인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이 사안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결국 그 김현지 부속실장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 지난 국정감사 때 야당에서 아니 실세라고 하는데 대체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1급 비서관이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뭐 경력을 통해서 저 자리에 왔는지 그냥 좀 대통령실이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아까 뭐 총무비서관이라고 얘기했지만 총무비서관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의 인사를 담당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된다라고 야당이 주장을 하니까 자리를 바꿉니다. 그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바꿔요. 왜냐하면 부속실장은 국회에 출석해야 될 의무가 없는 자리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결국 지난 국감 때 국회 증언이 무산됐습니다. 그런 차에 또 이번 사건이 발생을 한 거란 말이죠. 이제는 대통령실이 아마 이 김현지 비서관 문제에 대해서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국회에서 최소한 국정조사 같은 것도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에 응해가지고 국정조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김현지 비서관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고 만약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중대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제, 네. 한 말씀 좀 올리자면은 저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메시지 그 부정확한 정보, 부적절한 방식 이거는 네. 부정확한 정보라는 거는 그 자리가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추천 내지 청탁이 있었다는 거고 부적절한 방식이라는 거는 그 인사 라인에 있지 않은 예를 들어 뭐 강원식 실장 같은 경우에 뭐 인사위원장이니까 그렇지만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관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국회 운영위가 있었는데요. 운영위에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컨디션을 핑계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덩그러니 비어있는 문진석 의원의 자리가 저렇게 보입니다. 저 자리에 앉아서 또 여당의 입장을 또 조율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어제 갑자기 이 논란이 불거지자 문진석 의원이 컨디션을 핑계로 상임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 정도 논란을 일으키고 컨디션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저는 나올 만한 명분, 그러니까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지금 당장 운영위원회 나온다고 하면 모든 뉴스의 중심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릴 것 같으니까 의도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민주당 내에 아주 이상한 의사결정 구조예요. 네. 형, 누나, 동생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가족 같은 문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공적인 자리에 있다면 공공선을 일해야 하고 공적인 마인드를 갖고 일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일단 호칭부터가 형, 누나, 아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물리적 거리가 그 사람의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처럼 호칭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게 사감을 갖고 공적인 자리에 있는 인사를 하게 된다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반응입니다. 엄중 경고한다고 했어요. 이 정도 사안이 지금 엄중 경고로 마무리될 사안입니까? 저는 마지막 엄중 경고 대신에 인사 조치해야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야 국민적인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그야말로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실어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하는 것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과거에 뭐 소꿉장난 하듯 너는 뭐하고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너는 뭐하고 이런 식의 논공행상 하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했을 게 분명합니다. 이거는 조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대통령실에서는 시스템으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강조를 했었는데 이번 문자 사태를 보면 정말 시스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자, 비서실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특정 인물이 실세다. 이런 법칙과 정치적 공세가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강성원 후보자에게 사퇴하라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죠? 아시죠? 네, 보도로 통해 확인했습니다. 여러 사람들하고 통화하는 과정이었고 그 통화 과정에서 우리 비서관도 통화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 비서관을 불러서 주의를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엄중 경고 그리고 원내대표도 문진석 의원에게 전화로 경고했다. 경고로 그칠 일인가라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들을 고발했고요. 그리고 그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청문회도 열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자 권력 공동체인 김현지 부속실장이 청와대 상황으로 군림하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목격한 인사농단 현행범으로 즉각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국정농단 사안입니다. 자, 그리고 김현지 실장이 이렇게 등장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텐데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 함께 보시죠. 끊이지 않는 논란. 강선우 장관 후보자 사퇴했을 때도 김현지 실장과 통화했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에도 관여했다는 의혹, 그리고 김용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도 관여했다는 의혹, 이화영 변호인 교체에도 개입했다는 의혹, 경기도 법카 수사 관련 증거인멸 지시했다는 의혹, 건건이 다 김상희 평론가님 관여됐다는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정부 조직이 아니고 정치인은요 그 옆에서 일하는 보좌진들이 뭐 거의 뭐 전천후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비하적 표현으로는 뭐 산호비 뭐 이런 표현까지도 자조적으로 쓰고 그럴 정도로 하는데 저도 사실은 뭐 권력자의 그 수행비서관을 했지만 수행비서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모든 정보가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을 그 모시는 분에게 전달을 하거나 이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최종 판단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오해 속에서도 성과를 내고 그리고 그 당당하게 나갈 수 있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뭐 현지 누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지화가 되면 이게 뭐 마치 뭐 사적인 어떤 네트워크가 부적절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미지화가 되면 낙인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상상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국민정서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부분을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돌파할 수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결단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